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성전환 수술 후에 이제 강제 전역 처벌을 받았던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발족되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오늘은 차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인의 어떤 그 사망 이후에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가 이제 다시 불거졌고 예. 거기서 역시 핵심 키는 역시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예. 단어의 의미부터 한번 좀 알아볼까요? 예, 네, 우선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접근법은 차이와 차별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예. 일단 차이는 서로 다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서로 다름은 겉으로 보기에는 논쟁적일 게 하나도 없는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구실 삼아서 서로 구별짓기를 시작하고 그 구별짓기에서 차별이 생겨납니다. 네. 그 구별짓기는 주로 성, 인종, 종교, 직업 등을 따라 생겨나고요. 이에 따른 구별짓기를 통해서 특정한 개인과 집단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순간부터 차별이 시작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작동하는 방식을 좀 살펴본다면요. 예, 차별이 작동하는 방식 뭐 다양할 수 있겠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차별의 공통적인 주요 요인은 편견입니다. 이 편견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다 결정해서 지니고 있는 판단이나 의견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편견은 우리가 흔히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부르는 선입견을 통해서 특히 잘 작동하는데요. 네. 실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행해진 한 실험에서 3살부터 4살 사이의 아이들에게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원주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는 용어를 몰랐다는 거고요. 그래서 질문을 받고 진짜로? 예, 예. 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꿔서 인디안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그리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모든 인디언들이 머리에 깃털을 꽂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예,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깃털을 꽂고 다니는 원주민들은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무엇보다 실험 대상인 아이들은 주로 이제 백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살아서 원주민을 실제로 볼 기회도 없었고요. 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하나같이 깃털을 꽂은 인디언을 그린 거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피터팬이라고 하는 디즈니 영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게 되고 그 정보가 무의식에 자리 잡으면서 한 집단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선입견은 어른이 되어서도 잘 버리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원주민 실험을 진행한 이가 이런 사례도 함께를 소개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한 학생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클레오파트라가 실제로는 피부색이 검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일 리가 없잖아. 클레오파트라는 아름다운데. 아이고, 아무튼 지금 두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편견이 나왔고 선입견이 나왔고. 근데 엄밀하게 이 두 단어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스테레오타입에 따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예, 문제는 잘못된 정보임을 알고 난 뒤에도 이 선입견을 고치려 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고치려 하지 않는 태도. 네. 이게 바로 편견입니다. 예. 예, 20세기 고전이 된 편견이라는 작품을 쓴 고든 올포드에 따르면 차이가 반드시 부정적 감정으로 전환될 이유가 없음에도 네. 이 편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차이가 자기가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갖는 이유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런 부정적 감정이 극대화되면 적개심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편견에 가득 찬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자신의 편견에 맞는 정보는 부풀리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생략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비합리적 범주화를 해 나간다고 합니다. 비합리적 범주화. 예. 예,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등장했는데 이게 예. 뭐예요? 예,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떤 특정 대상을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예, 대상이 비상식적일수록 부도덕할수록 자신이 가하는 차별이 정당화되기 쉽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를 통해서 생겨나는 더 큰 문제는 다수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만들고 그런 편견이 사회의 지배적이 되었을 때 그 대상이 된 사람 혹은 집단도 그런 부정적 편견을 스스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이
부정적 편견을 내면화하게 되면 그 편견으로 자신을 억압하고 자신의 행동도 규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같은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커밍아웃 같은 걸 하는 걸 보시는데요. 이렇게 커밍아웃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소수죠. 네. 여기서도. 예, 다수의 성소수자들은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억누르며 지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 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다수의 시선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편견이 내면화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억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성소수자 이제 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거는 어찌 본다면 부정적 편견에 의한 차별, 이건 눈에 보이는 경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도 많지 않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김지혜 교수님이 쓰신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적대감이나 부정적 의도도 갖지 않고 무의식 중에 쓰는 말, 행동, 사회적 표현에도 차별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김지혜 선생님이 자신이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의 경험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근무하던 사무실에는 보라색 종이를 코팅한 명패가 붙어 있었고 정규직 직원 사무실 문에는 나무색 판에 흰색 글씨 명패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이제 김지혜 선생님이 2년 반쯤 이곳에서 근무하고 나서 정규직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정규직 동료는 명패가 다르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정규직 직원에게 보이지 않던 이 사소한 차이가 김지혜 선생님 같은 경우엔 출근부터 퇴근까지 문을 열고 닫는 매 순간 자신의 신분을 각인시켜주는 주홍글씨 같았다고 하는데요. 네. 예, 그러면서 차별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차별은 분명히 양쪽의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희한하게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만의 일처럼 이야기된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 예,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아무튼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은 결국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로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번번이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2006년이니까 이제 15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했었습니다. 네. 이후 성적 지향, 고용 형태, 성별, 출신 국가, 장애 등을 이제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네. 여러 번 제출되고 있지만 제대로 입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 현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특정 소수자 기분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는 법이다, 이런 등의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데요. 특히 차별금지법을 어기면 사소한 잘못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네. 현재 차별금지법과 금지법안과 평등법 시안에 제시된 이제 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는 조정 및 시정 공고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든 표현의 자유든 사실상 침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습니다. 예, 이제 관련해서 인권위가 실제 2020년 4월에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했는데요. 성인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들이 주로 공격했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6%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예, 소수자 인권을 이제 사회적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데 왜 변희수 하사의 경우는 이랬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예, 저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리를 좀 따져서 답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예, 뭐 그냥 간단히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 현 주한 미 8군 부사령관이 테미 스미스 준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소수자입니다. 예, 과거 미군은 이제 묻지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Don't ask, don't tell 정책으로 성적 지향을 숨김으로써 이제 성소수자를 군대에 수용했는데요. 이제 그 부정적 영향이 드러나면서 지금 미군은 공개적으로 성소수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미스 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년 동안 동성애자임을 부인하면서 내 스스로 군복무를 정직하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 반문해야만 했다. 네. 그러나 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고 나의 존엄함이 훼손되지 않는 쪽을 택했다. 예, 이 세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뭐 소수라는 이유로 부인당하지 않는 삶, 그게 존엄한 삶이고
그 삶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편견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제 편견이 결국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혐오로 이어지고 아, 맞습니다. 예. 혐오가 결국은 증오로 가서 이제 증오 범죄가 발생을 하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애틀란타 지금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합을 해보면 결국 또 아시아계에 대한 어떤 증오. 예. 그러니까 쟤네가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라고 하는 이것도 따지고 또 트럼프가 등장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결국 이것이 한 개인의 어떤 그 이 사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어떤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문답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절실한 문제다. 요즘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